자, 지금부터 은퇴를 설렘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할 거야. 잘 듣고 너희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래. 자, 주목!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평균 수명 내보면 90.3세 정도 삽니다. 90.3세를 사는데 대한민국 건강 수명이 73.3세에서 5년째 멈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7년간은 유병한 상태에서 장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무전환 상태에서 장수를 합니다. 나는 75세인데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돈이 죽어버리는 경우를 발생하게 되겠죠. 무전 상태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안 모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쓰니까, 그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받게 되죠. 다 유전 상태에서 풍요롭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년에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명이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병 상태에서 장수를 합니다. 그리고 무전 상태에서 장수를 할 수밖에 없죠. 10년 전에 은퇴 설계할 때는 은퇴한 남자들을 그렇게 비하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퇴직해서 집에서 밥 먹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은퇴 그러면 삼식이라는 말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지금은 국가기관에서 한 달에 얼마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국가기관에서 300만 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회사에서 득달같이 이거를 10억 준비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마치 브랜드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현찰로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10억 이상이 되는 얼마든지 자산이 있을 수 있지만 현찰 10억은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해서든 그 돈 가져가려고 노력을 다합니다. 내가 그럼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 집안에 그 돈 노리는 애들 또 하나씩 키우고 계십니다. 목돈이 있으면 노리는 사람이 많죠. 그럼 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 들어오면 됩니다. 앞으로 1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을 사서 읽고 분석하고 이걸 갖다가 보관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11년 동안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은 누가 쓸까요? 대부분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이 책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근거를 제시하겠죠. 근데 제시하는 근거 중에 제가 11년 동안 읽고 지금까지 분석했더니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는 근거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분모가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였습니다. BTS 정국이 춤추고 노래해가지고 개막식 날 춤추고 노래해서 굉장히 유명한 월드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카타르 월드컵. 우리가 16강 들어가서 기분 너무 좋아서 아침에 눈 떴더니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를 칭찬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막 읽는데 중간에 CNN 기자가 우리나라 무시하는 기사가 하나 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핵심 키워드가 합계 출산율이었어요. 요게 2.1명이 넘어가면 나라가 부국할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은 어디냐? 1.2명입니다. 일본도 합계 출산율이 1.2명입니다. 우리나라 3년 전 기준으로 0.78명이고요. 작년에 0.7명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1사분기로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숫자 6개를 알면 인구구조 돌아가는 걸 좀 잘할 수 있는데 58년 개띠라고 유명합니다. 왜냐면 유명하냐면 한 해에 신생아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뚫은 해예요. 놀래 주셔야 돼요. 작년에 23만 명 태어났으니까 55, 56, 57, 58, 59, 60, 61, 62, 63 9년 동안 태어난 인구가 713만 명입니다.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71년도에 난리가 한번 납니다. 한 해에 신생아 106만 명 태어납니다. 울산 광역시 인구만큼 한 해에 애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현수막 뭐 걸렸어요? 잘 살아보자. 새마을에서 영어로 뉴타운에서 웰빙하자.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70년대부터 아파트 지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평수에 맞춰서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의식이 개혁돼서 민주화되고요. 그래서 창의성과 노동 모든 것들이 집약되면서 막 발전을 합니다. 세련되게 살기 위해서 애도 적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노인만 7%입니다. 그리고 화자를 뗍니다. 2018년도에 본질적으로 노인의 국가가 됐다는 뜻이죠. 전체 인구의 65세 넘어간 사람이 14%입니다. 근데 지금은 19.1%까지 와 있거든요. 내일 모레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26년도에 끝난다는 거예요. 26년 걸리는 거죠. 일본이 1990년대 전에 초고령 국가로 진입을 했는데 일본이 그럼 몇 년 걸렸을까요? 일본이 36년이 걸렸습니다. 일본 늙어갈 때 우리나라가 걱정해줬어요. 야, 니네 너무 빨리 늙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일본을 10년 앞당겨서 26년 만에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는 나라가 2050년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노인 비율로 38%입니다. 인구의 반이, 걸어다니는 사람 반이 노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또 끝났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038년도가 되면 할머니 대국이 됩니다. 여자 3명 모이면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전체 여성 중 60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은 41%입니다.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대학 가는 2040년도까지 대학이 남아있을까요? 지방에 특성화되지 않은 대학부터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 이미 닫고 있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학 주변에서 원룸 지어놓고 월세 받겠다는 분들 어려워지겠죠. 당구장 하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호프집 하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생활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소멸합니다. 아파트 분양한 데 가지고 불 꺼져 있는 아파트 진짜 많죠. 이젠 아파트도 저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현찰 부자가 돼야 돼요. 현찰 부자가. 매달 그 날짜에 돈 들어오고 현찰이 많아야지 진짜 부자지. 아파트 세 채 있어도 밥 세 끼 먹어요. 우리는 전쟁의 위협이 클까요? 노인의 위협이 클까요? 예. 600조가 좀 넘어가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 60조밖에 안 됩니다. 2050년도가 되면 슈퍼 초고령이 됩니다. 수여할 수 있는 혈액도 없어지고요. 지방이 소멸합니다. 전국 주택의 3분의 1, 특히 큰 평수가 먼저 저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올해 나이 32살이 환갑되는 해가 2050년도예요. 2050년도에 인구구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해 나이 32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2050년도에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저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았어. 오늘 이 방송 찍고 있는 게 2024년 6월 5일입니다. 2050년 6월 5일 저녁 7시에 이 모임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죽고 다 살아서 옵니다. 그럼 그 날짜에 어떤 모습으로 올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조금씩 준비하는 게 인생 설계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유병장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많이 장착하고 나쁜 습관 끊으시면 됩니다. 무전장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모으시고 덜 쓰고 사기 안 당하고 인플레이션의 공격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왜? 이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지 부조화를 조금만 거두시고 국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5가지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가 생계, 먹고 사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왕 사시는 거 99세 12월 28일까지 팔팔하게 사십시오. 세 번째는 집안이 튼튼해야 나가서 사람 사귀기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노계,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으로서의 지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모습, 가치 있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계, 죽음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야 됩니다. 이거를 중국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조선시대에 수입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 진짜 멋있는데 인생, 개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없애야 될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인생, 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멋있죠? 멸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 멸원, 원한 산 거 다 풀고 멸체, 채무관계 다 정리하자. 멸정,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정 떼자. 마지막으로 멸망,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자. 이걸 현대 은퇴 설계로 말씀드리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정적인 관리입니다.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 나올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목돈 안 쓸 거면 두 번째, 99세 12월 28일까지 팔팔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사실 사기도 안 당하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 58년 개띠랑 단톡방 11개 가지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새벽 4시에 민들레꽃이 올라옵니다. 형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이 안 와서 오늘은 뭐 하고 살지? 60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하십시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와 소속, 시간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장이 아닌 직업입니다. 로봇가 침해할 수 없는 그 직업. 그 직업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달 그 날짜에 돈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꼬마 빌딩에서 월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입에다가 금수저 안 물어주셨으면 오늘 이 강의 끝나주고 바로 경매학원 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매로 좋은 건물 취득해도 감가상각, 나랑 건물이랑 같이 늙어갑니다. 두 번째, 주식 열심히 하셔가지고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보다 오래 사는 기업이 없죠. 세 번째, 연금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연금 들 돈이 없죠. 그래서 직업과 연금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로봇가 침해할 수 없는 그 직업과 연금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 정답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제보해 주시고 2050년 6월 5일 날 저녁 7시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날짜에 뵙겠습니다.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